케이스 21번부터 가볼게요. 절대값을 포함한 무리함수의 그래프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절대값 보고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고, 절대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값 정의대로 하나씩 푸시면 돼요. 저걸 이제 어떻게 그린다를 외우는 것보다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 조금 있기는 한데,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걸 외우는 것보다 그냥 기본적인 방식대로 하시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정의대로.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은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놈을 푸는 데 있어서 먼저 하실 작업은 뭐냐면 얘를 두 개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실 거야. 두 개의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랑 이렇게 생긴 함수. 얘네 둘의 교점이 세 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뭐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분은 직선인 거 너무 명확하니까, 직선인 게 너무 명확하니까 얘만 이제 잘 써주시면 되는데,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저 절대값에 해당하는 값이 양수일 때랑 저 절대값 안에 있는 덩어리가 음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정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 쟤를 막 공식화해서 외워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래프를 쫙 한번 그려봤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이 1,0이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1,0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루트 x 플러스 1인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얘 그래프가.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는데 얘는 출발점이 똑같이 1,0이면서 그래프가 진행되는 방향만 이쪽인 애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x는 1 기준으로 대칭인 거 알겠죠? x는 1 기준으로 이쪽에 무리함수 하나, 이쪽에 무리함수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직선은 항상 직선은 기울기든 지나가는 점이든 둘 중에 하나 준다 그랬는데 얘는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직선일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직선이 여기 있는 얘랑 교점이 몇 개 있고 싶다 그랬냐면 3개 있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뭔가의 특이점이 발생하는 지점을 찾으라 그랬는데 기울기가 1인 상태에서 이 직선이 적당히 위에 있으면 이 교점이 하나 나오는 거 알겠죠? 교점 하나 나옵니다. 그럼 교점 하나 계속 하나이다가 처음으로 교점이 2개가 되는 때가 있을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 지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갈 때. 이러면 교점 2개죠. 얘보다 위에 있으면 교점이 계속 하나였는데 어딘가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무리함수랑 접하다 보면 이제 이쪽이랑 교점이 하나가 생기면서 교점 2개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y는 x-k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는 y는 루트 x-1이랑 서로 접하는 상황이에요. 접하면 교점이 2개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접할 때보다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교점이 3개인 거 알겠지? 이 접할 때보다 살짝이라도 내려가면 교점이 하나, 이렇게 여기를 뚫게 되면서 교점이 3개가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면 정확하게 여기 있는 1,0을 지나갈 때. 이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교점이 2개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3개인 거 느껴지죠? 그러니까 요 노란색일 때는 언제냐면 요렇게 생겨먹은 요 직선이 1,0이라는 저 출발점을 지나갈 때 요 두 가지 상황 해결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이제 각각 풀어보면 이거죠. 얘네들이 접한다를 풀면 같습니다 식으로 쓰고 양변 제곱해서 쓰고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 만드신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하면 이제 K값이 나올 거야. 판별식이 0이다 하면 K값이 몇 나오냐면 뭐 4분의 3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판별식이 0이다 하면은 K값이 4분의 3이 나온대요. 그러면
요 파란색일 때 K값이 4분의 3이야.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일 때 K값은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0은 1-K. 그래서 K값은 1이죠. 근데 이게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요 2개 사이에 갇혀야 되지. 그리고 파란색일 때 교점 2개고 노란색일 때도 교점 2개니까 저 K라고 하는 애가 4분의 3하고 1 사이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경계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 쓰시면 A, B 나온 거고 뭐 답 쓰면 답 나오죠. 그 다음에 케이스 22번으로 가면은 뭐 집합에 대해서 해석만 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써놨는데 거기 이제 문제 구조가 이래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동시에 다루는데 fx 같은 경우는 무리함수로 나와 있고 요 gx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로 나와 있어. 친절하게 pq는 다 양수래요. 이 상태에서 집합 A는 뭐라고 정의가 돼 있냐면 잘 읽으세요. 어떤 fx의 값을 원소로 갖는데 그때 x값은 0부터 1 사이 값이래. 집합 B는 gx라는 얘를 그 원소로 갖는데 마찬가지로 x는 0하고 1 사이 값이래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가 의미하는 건 이런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뭐 뒤쪽 진행되는 영상을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집합에 대한 뜻이 이런 뜻이라고. x가 0하고 1 사이에 해당하는 이런 값을 가질 때 그때 나오는 fx의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집합 A가 뜻하는 건 뭐냐면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fx의 치역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y값의 범위 얘기하는 거지. 같은 논리로 이 집합 B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gx의 치역, 즉 gx의 y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 최대 최소 구하라는 얘기인데 너무 쉽지.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출발점으로 이렇게 가는 게 fx인데 얘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x는 마이너스 1부터 x는 0까지 잘라달래요. 그러면 자르다 보면은 잘라 놓으면은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인 거 알겠지? 그래서 최소가 몇 나오냐면 0 나오고 최대는 몇 나오냐면 x에 0 갖다가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래서 이 집합 A가 뜻하는 저 y값 치역의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냐면 0부터 1까지야. 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얘는. 근데 여기 있는 이 치역이랑 그 집합 A랑 집합 B가 서로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때 나오는 요 치역이랑 여기 요 gx에 대한 치역이랑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 y값이 이 범위 안에서 gx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저 gx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이야. 여기가 x는 1일 거고요. 여기가 이제 y는 q인데 친절하게 p값이 0보다 크다고 줬기 때문에 이놈의 그래프는 이쪽에 하나 그려질 거고 이쪽에 하나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라고 하셨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가 1이라서 한 칸 가면 0이 있을 거고요. 한 칸 더 가면 마이너스 1이 있겠지. 그럼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다 보니까 그래프는 여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다야. 그러면 그래프 딱 봤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최대값이어야 되지. 가장 큰 값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나와야 되죠. 최대값 1 나와야 되고 0 대입하면 최소값 몇 나와야 되니까 0 나와야 되니까 요 두 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푸시면 PQ 나오는 그림이 되시겠어요? 뭐 점 대입해서 푸는 거는 너님들이 하셔도 되지. 두 점 대입해서 푸시면 답 나옵니다. 네, 케이스 23번으로 가면은 거기 책에 이제 타이틀이 안 달려 있는데 그 타이틀이 원래 이제 거기 타이틀 원래 쓰려고 했던 게 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동시에 다루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쓰려고 했는데 뭐 이제 이게 교재 쓰다가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할 때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점근선이고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출발점이죠. 근데 사실 무리함수의 출발점은 그렇게 막 포스가 없어요. 사실 문제에서 막 그렇게 막 엄청난 포스가 있는 건 아닌데, 유리함수는 그 점근선이랑 대칭 기준선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게 약간 재밌죠. 근데 아무튼 그 문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fx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은 유리함수, 한쪽은 무리함수 이렇게 써 있고, 가에 보면은 치역이 5보다 작다라고 써 있어요. 이 fx의 치역이 5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고, 나는 뭐 길게 써 있는데 그게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인 거 우리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찾으셨을 것 같고, 주어져 있는 나머지 하나의 힌트가 이게 둘이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A, B, C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선 뭐 쫄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면, 여기 있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쪼개면 뭐 이런 식으로 써지잖아. 2 들어가면 몇 나오냐? 2a-u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도 뭐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면은 루트 하고 나서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분의 1 하고 나서 플러스 b니까 출발점과 점근선이 잘 보이지? 그럼 얘부터 먼저 그릴게요. 얘부터 먼저 그려보면은, 원래 이제 요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여기 어디다가 그릴까나? 뭐 한 이쯤에다 그립시다. 여기 출발점 찍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b인 거 맞죠? 그 다음에 x 앞에 계수 양수인데 y는 음수니까 얘 그래프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치? 요렇게 흘러가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중에 어디만 그려달라 그랬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그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뭐 1이야 뭐 이런 데를 대충 x는 1이라고 잡으면 요 분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래프일 거야. 잘 봐두세요. 얘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x는 1이라는 선을 경계로 두고 어딘가에서 요렇게 가는 무리함수 그래프야. 원래는 한 이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애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애인데 그 중에 1보다 큰 부분을 자른 거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어. 이쪽 그래프 그냥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얘는 계속 내려가요. 이게 뭐 애매하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 무리함수는 이게 내려가는 게 끊기지 않고 계속 내려가거든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야. 그럼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게 너네들한테 주는 힌트가 이런 거라고. 요 함수의 치역이 5보다 작다 그랬는데 얘가 계속 내려가니까, 어쨌든 얘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치역이 어떤 부분보다 작다는 게 말이 이해가 되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쪽에 이제 유리함수가 그려질 건데 요런 유리함수 그려야 되잖아 여기다가. 근데 그 유리함수를 딱 갖다 그렸을 때 요 유리함수가 아무리 커도 5는 못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그려질 건데 아무리 커도 5는 못 넘긴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얘 유리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일 거야. 여기 x는 2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y는 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a-6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좀 달라.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뭐 흰색일지 파란색일지 우린 몰라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이 그래프 중에 어디만 자른다 그랬냐면 1보다 작은 부분만 자른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가 2니까, 점근선 2니까 이쯤에 1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요 부분에 그려질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모양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모양일 건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모양일 건데, 문제에서 분명히 1대1 함수라 그랬거든, f라는 함수는. 그러면 1대1 함수의 특징성, 요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의 특징성 그런 얘기 했었죠. 올라가면 올라가, 내려가면 내려가 이런 얘기 했었고, 또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경계에서 만나야 돼. 증증감감 얘기하면서 그 경계에서 만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경계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만약에 요 파란색을 갖다 쓰면 요 경계에서 만나면서 그래프가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잖아, 지금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서 요 흰색 부분 잘라다가 붙여가지고 요 흰색 부분 잘라다 붙여서 요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모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잘라다 붙이다 보면 이 점근선이 여기 가서 그대로 갖다 붙어야 돼요. 이 점근선 이름은 y는 a일 거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있는 요 a가 5여야 된다고. 그치? a가 5여야 5보다 작다라는 저 치역이 말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지?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아까 얘기한 거죠. 요 경계에서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경계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 대입한 거랑 여기에 1 대입한 거랑 같아야 돼. 근데 요 밑에 거에 1 대입하면 요 밑에 거에 1 대입하면 저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써지죠. 그 다음에 요 위에 거에 1 갖다가 대입하면은 몇 나오냐?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 플러스 b는 8이라는 힌트가 또 하나가 나와요. 근데 a가 5라 그랬잖아. a가 5라 그랬으니까 b는 몇 나오는 거다? 3 나오는 거다. a는 5, b는 3. 요까지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숫자 대입이야 그냥. 요건 숫자 대입하면 되지. f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싶대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 저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값에다가 fc를 갖다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래. 이쪽 계산해보면 a가 5라 그랬으니까 몇 나오냐? 뭐 5 들어가면 마이너스 16이니까 이쪽이 4 나오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f에다 c 대입한 게 몇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한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방금 전에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b였는데 b가 어차피 3이다 보니까 여기가 1,1이거든요. 뭐 여기다 대입해도 마찬가지죠. a가 5였으니까. 그럼 요 점이 1,1인데 여기에다가 뭔가 대입한 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당연히 그 c는 어디 있을 거냐면 요 1보다 아래에 있겠지. 그러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c,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c,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 말고 여기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하신 다음에 뭐 3c 플러스 1 하고 나서 b는 어차피 3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c 값은 찾아주시면 돼. 그러면 c가 이제 몇 나오냐면 8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는 5, b는 3, c는 8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원하는 답은 뭐 이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큰 의미를 가졌던 게 이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랑 점근선 가지고 무슨 힌트를 짜맞춰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어차피 정보를 쓰는 순서라든지 정보를 다루는 방식은 본인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풀어드리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내가 푼 대로 풀라는 것도 아니고 나 푼 대로 따라서 풀라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는 방향성이 나는 이런 식으로 했다 뭐 그냥 이 정도고요. 우리 이제 수업하면서 나랑 대화를 자꾸 나눠야지. 케이스 24번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시면 얘는 계산 없이 풀이가 가능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y는 루트 2x가 있대요. 0,0에서 출발해서 1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y는 루트 2x가 있대요. 근데 x-2제곱 더하기 y-2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이 무리함수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대. 그러면 어차피 그 문제 뒤에서 뭘 쓰고 있냐면 이거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함수 f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뒤쪽에서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y는 x를 먼저 그어놓고 갈게요. 어차피 요 fx의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fx가 루트 2x인데 이거의 역함수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역함수를 그려놓고 갈게. 역함수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죠? fx, f의 역함수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공교롭게가 아니야. 의도하신 거지. 요 점이 정확히 2,2입니다. 2,2가 의미가 있는 점이죠. 왜냐면 2,2를 원의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1인 애가 나왔거든 지금. 요 2,2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문제에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2,2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 점이죠. 여기가 왜 2,인지는 안 풀어드려도 알겠지? 얘랑 얘의 교점 구해보면 돼요. 루트 2x는 x. 양변 제곱하면 여긴 2x, x제곱. 그러면 x에다가 x-2 한 거니까 x가 0 아니면 2죠.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은 0이랑 2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2야. 그럼 원이 저렇게 있어. 근데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건 이거였거든요. fx랑 이 원이 만나는 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이거의 역함수랑 요 원이 만나는 두 점을 c, d라고 했을 때 a, b의 기울기랑 c, d의 기울기를 곱해달라 그랬어요. 그건 사실 그냥 보면 바로 1이야. 이게 왜 보면 바로 1이냐면 보면 바로 1일 수밖에 없는 게 얘네 둘이 서로 대칭 관계고요. 얘네 둘이 서로 대칭 관계라서 여기 있는 요 직선이랑 여기 있는 요 직선을 보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무조건 y는 x 대칭 관계이거든. y는 x 대칭 관계에 있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저게 무조건 1이에요. 근데 이딴 거 이제 안 배웠을 거니까 그냥 노가다로 풀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 여기 있는 요 a의 좌표를 a, b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C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Y는 X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C 좌표는 B, A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B의 좌표를 뭐 C, D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D의 좌표는 Y는 X 대칭 관계니까 D, C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AB의 기울기를 한번 써보면 A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고요. CD의 기울기를 갖다가 한번 써보면 CD의 기울기를 써보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돼요. 이거 써보면 이렇게 써지지. 근데 얘네들이 곱하래매. 그럼 똑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다 약분돼서 1 나옵니다. 그 대칭성.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도형이 갖는 대칭성으로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되게 이제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거고 그 그림이랑 교점이랑 얘네들이 갖는 의미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그냥 문제가 바로 연산 없이도 풀려요. 연산 없이도. 이제 케이스 25번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이 마지막 문제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30번에 나왔던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해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써놨죠. 문제가 쉽다고 얘기하진 않겠다고. 근데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은 아니라서 이렇게 돼 있대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래.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전제로 깔리는 함수인가 봐. 저 gx라는 함수가. 근데 이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 fx래요. fx가 f의 역함수보다 작으면 f의 역함수래요. fx가 f의 역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데 여기 있는 이 gx가 y는 x-k라고 하는 직선이랑 이제 교점이 몇 개가 되고 싶다 그랬냐면 3개가 되게 하는 범위를 써주세요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네가 이제 이런 표현을 처음 본 애들이 많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상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표현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fx랑 f의 역함수 x 중에서 그러니까 fx랑 그거의 역함수 중에서 작은 거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얘가 더 작으면 이걸 그리면 되고 얘네 둘 중에 얘가 더 작으니까 이걸 그리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더 작은 거 그리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fx도 그리고 f의 역함수 x도 그려놓고 그 중에 작은 거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fx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있는 이 fx가 2분의 1,2를 시작점으로 하죠. 2분의 1,2를 출발하는 지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차피 역함수도 그릴 거니까 y는 x를 먼저 그려 놓을게요. 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애일 거야. 그러니까 아예 크게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애야.
이 무리함수가 1사분면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알겠죠? 궁금하지 않냐? 확인 하나 해놓고 갈게요. 확인. 얘가 몇 콤마 몇일까? 루트 6x-3 플러스 2가 는 x 되는 거고, 넘겨서 제곱하면 6x-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10x에다가 플러스 7이네요. 저기가 무리수로 이상한 값이 나오는 것 같아. 저기가 무슨 뭐 정해진 값이 나오는 게 아니네. 뭐 안 나오나 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 뭐 근해 공식 써야 되잖아. 그럼 뭐 근해 공식 한번 써보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저게 5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18이니까 3 루트 2가 나오는데 뭐 이게 의미 있어 보이는 값은 아니네.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별 의미는 없나 봐요. 그러면 스킵. 나중에 써먹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 그려보면은 여기 이렇게 찍히지 점이 2,2분의 1에 찍힐 거 아니야? 이거 역함수니까. 여기 찍어가지고 요 점 지나가는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다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림인 거 알겠지? 그러면 지금 잘 봐봐. 그림이 이미 완성이 된 거야. 어떻게 완성이 된 거냐? 이 gx는 뭘 그리면 된다고요? 둘 중에 더 작은 애 그리면 된다고. 그럼 둘 중에 더 작은 애가 뭐냐? 얘랑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작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 순간 얘가 얘를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얘가 더 커지는 거 알겠지? 그럼 더 작은 애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거. 그치? 더 작은 애. 그러면 여기 있는 2분은 누구냐? 2분은 y는 루트 6x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는 무리함수고요. 얘는 2분의 역함수지. 그럼 저분의 역함수를 그냥 한번 식으로 써보면 y 마이너스 2는 루트하고 나서 6x 마이너스 3이고 이거 제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에다가 제곱했으니까 3 넘기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러면 x는 6분의 1 하고 나서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y 하고 나서 6분의 7 정도로 정리가 되는 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분 요 2차 함수, 요 2차 함수가 누구냐? y는 6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그리고 플러스 6분의 7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일부야. 여기까지만 잘랐으니까. 근데 저 지점이 깔끔한 숫자가 아니니까 굳이 표시는 안 한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 상태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해달라 그랬냐면 직선 하나 그어가지고 교점 3개 되게 해달래요. 직선 하나 그어서 교점 3개 되게 해달래. 그러면 이 직선 기울기가 1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 직선이 y는 x라서 얘랑 평행한 직선이거든. 요 y는 x랑 평행한 직선이 얘랑 교점이 3개가 되게 해달래.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교점 하나잖아. 올라가면 교점 없어요. 그치? 올라가면 교점 없고 요때 교점 하나. 내려오면 교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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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다가 처음으로 3개가 되는 때가 이때겠지. 요렇게 교점 3개 되는 때를 하나 찾을 수 있고 이게 하나의 특이점이고, 근데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요 끝점 지나갈 때죠. 근데 요 점의 좌표가 2,2분의 1이니까 2,2분의 1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2분의 1은 2-k 그래가지고 요때 k 값은 뭐 2분의 3인 것 같아요. 2분의 3이면 딱 교점 처음으로 3개인 거 알겠죠? 그럼 얘보다 조금 아주 살짝 내려와도 교점은 3개인데 언제까지 3개냐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접할 때, 접하면 교점이 2개니까 이 접하기 직전까지 교점이 3개겠지. 그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겠어? 저기 있는 6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6분의 7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랑? x-k랑 뭐 할 때? 접할 때 6 곱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고요. 6 곱했으니까 6x 마이너스 6k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0x에다가 7 플러스 6k가 는 0 되는 건데 여기서 판별식 띡 갖다 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이제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요 k 값은 몇 나오는 거냐? 여기가 18이면은 어디가 잘못 써졌냐? 6 갖다가 곱하면은 요런 식이고 이거 갖다 넘기면 얘가 이런 식으로 써지면서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요런 식으로 써지죠.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맞나 보네. k가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요때 K값이 몇 나오고 2분의 3 나오고 요때 K값이 몇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와. 요때 K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 마이너스 3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3이 나와? 응, 그냥 3이 나와. 뭔 헛소리 하는 거야. K가 그냥 3이 나와요. 그쵸? 계산하면 그냥 K가 3 나오죠. 그러면 여기 요렇게 될 때 K값이 2분의 3이고 이렇게 접할 때 K값이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최종적인 답 구조는 뭔지 알겠지? 최종적인 답 구조는 어떤 식으로 써진다, K값이? 요때 K값이 2분의 3이야. 근데 2분의 3은 포함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때 K값이 3인데 3은 포함을 안 해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 갇혀야 합니다. 최종적인 답 구조는 이거야, 이거. 그래서 알파가 2분의 3이고 베타가 3 나와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금 낯설어서 그런 거지 이 표현이 낯설어서 그럴 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실상. 그래프 잘 그려놓고 교점 세게 되게 조작만 해주시면 된다. 이건데 이 표현이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더 작은 거 그려주세요. 근데 이런 거 해석하는 게 능력이고 이런 거 해석을 자꾸 해버릇해야지. 이거 남이 해주는 대로 해석만 하면 본인 거 안 돼요. 자꾸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 여기까지가 이제 무리함수 내용이고 다음은 경우의 수로 가죠.